안녕하세요, 마인드 아틀레입니다. 이번 수업부터 본격적으로 자유, 사랑, 행복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해 볼 것인데요. 수업 방식은 자유, 사랑, 행복 이 세 가지 가치를 돌아가면서 다루는 느낌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은 자유에 대해서 영상이 만들어졌다면 내일은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은 행복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착각 속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건 바로 본인이 자유의지를 갖고 삶을 살고 있다는 착각이에요. 그건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는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어난 장소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나요? 또 어린 시절의 결정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선택일까요?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우리는 100% 자유의지를 갖고 현재 이곳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성인이 되면? 돈을 많이 벌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어떠한 것에 억압을 받고 살았는지를 먼저 찾아내야 합니다. 그 억압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외모를 억압받은 사람이 있을 테고, 누구는 태도를, 누구는 이미지를 억압받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억압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어린 시절에 우리가 억압을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는 가장 약한 상태이고, 그 약한 상태의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억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버스에서 아이가 굉장히 소리치며 장난을 치고 있는데 이것을 억압하지 않을 부모는 없겠죠? 당연히 버스에서는 조용히 해야 한다고 가르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거의 부모나 선생의 억압을 받게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닌 사회나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는 억압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남성성이나 여성성에 대한 억압, 남자라면 또는 여자라면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는 방식으로 억압을 당합니다. 또 미디어를 통해 아름다운 연예인들을 보면서 외모에 대한 억압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억압이 더 나아가 스스로를 억압하는 자기 억압으로 이어지고 또 타인을 억압하는 형태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신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진실을 먼저 말하자면 삶에서 그래야만 한다라는 내용의 지식이나 지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지식이나 지혜든 절대적인 지식과 지혜가 아닌 모두 상대적인 지식과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모가 아름다워야 한다는 억압은 유혹의 관점 또는 미디어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그래야만 한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쉬운 예를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또한 의식하고 있지 않은 억압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억압은 무의식에 자리 잡기 때문에 쉽게 의식하기가 힘들고 또 개인의 신념으로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을 억압하고 싶은 느낌이 들 때가 자신의 무의식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이걸 군대에서 경험을 해봤는데 저는 이등병 때 그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 안 된다는 억압을 선임한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제가 나중에 병장이 되어서 후임 친구들이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것을 보면 불편한 감정이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의식 수준이 낮은 친구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타인을 쉽게 억압을 했겠죠.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명상을 해왔기 때문에 타인을 억압하는 방향이 아닌 저의 무의식을 탐구하는 기회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죠. 과거에 억압을 당한 행동을 타인이 현재 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구나 라고 말이죠. 이건 자기 자신을 억압하는 단계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예시가 있는데 이런 사람도 많아요. 성을 억압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이건 저도 어렸을 때 경험을 해봤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어서 실제로 성을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억압을 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초등학교 졸업하고부터는 가지를 않았는데 성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끔가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성을 억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삶에서 그래야만 한다는 존재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성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억압이 느껴지더라도 저는 진실에 따라 행동을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성은 인간의 삶에서 뺄 수 없고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도 스스로 성을 억압하는 그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형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개신교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스스로 성을 억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사람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억압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억압은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억압이 아니라 개인의 신념에 따른 억압이고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을 내린 신념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은 거를 바탕으로 신념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자, 이제부터 그럼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느껴지는 억압이 무엇이든 간에 why? 이 왜에 대한 질문을 최소 5번 이상 해보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을 억압하고 싶은 느낌이 들 때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약간 가장 좋은 기회인데, 그렇다면 이 왜에 대한 질문을 최소 5번 이상 해보면 이것에 대한 진실이나 본질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길러질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억압을 받거나 스스로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에서 나오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없다면 타인의 신념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노예 상태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수업은 자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자유의 시작은 왜? 라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네, 왜냐면 신념이란 건 스스로 생각하는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외부로부터 주입받았던 신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로운 생각이 아니라 비자유로운 생각이고, 그 비자유로운 생각으로 인해 자유로우지 못한 행동이나 선택들이 삶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 꼭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자리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다음 수업 때 뵙겠습니다.